자, 방송 시작됐습니다. 네. 자, 서산포스트 신문사 기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토크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기자님들 준비들 많이 해오셨죠? 아니. 자, 우선 인사부터 할까요? 자, 우선은 이분 기자님 오늘 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저 백다현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백다현입니다. 자, 오늘은 저 게으른 관계로 저 자료를 준비 안 해갖고 그냥 업적으로 그냥 대기인으로 그냥 있는 우리 저 박 기자님, 박소 기자님. 예, 태현의 박성호입니다. 죄송하다고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은 그 기자 토크쇼에 아유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협찬까지 들어왔어요. 이제 아주 날로 발전하는 우리 기자 토크쇼입니다. 먹음직스럽네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떡이 뭐 각 종류가 다 있어요. 여기 밑에까지 있고 이 떡이 굉장히 이거 저 명절 때도 이렇게 아니면 생일 때 요즘 네. 그런 케이크보다 네. 건강에 좋잖아요. 오히려 떡이 그럼 어디 또? 여기 비진이라고 저기 그 무슨 병 거기가 어디죠? 그 사거리에 있는 거? 용병원 사거리인가요? 지금 하나은행 그 사거리 네. 거기. 네, 거기에 있는 그 비진떡집인데 이 사장님이 또 아주 성실하시고 아주 정직하신 분이세요. 여기 또 품질관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이렇게 협찬 오셨으니 또 홍보를 이렇게 해드려야 되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앞으로 저 생일 케이크는 앞으로 비진떡집에서 떡케이크로 담력금도 tas고 이거 저기 체크 저 다 하시죠? 저 나오시 예. 택배도 되나요? 아니 어디 배달 가는 거 인터셉트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직접 그 우리 저 그럼 그 대표님 오셔서 그림의 떡이에요 지금은. 우리 저 기자 토크쇼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먹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협찬해 주신 비진떡 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주제는 대상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대산항에 관한 주제는 사실 굉장히 그 무거운 사안이기도 해요. 여기는 그 국가적인 정책에 포함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일부 저 작은 그 지역 신문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하지만 우리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개념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잘 이해가 좀 덜 되셨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사전에 좀 준비한 자들을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그 토론에 좀 들어가기 전에 백 기자님 요즘 신상이 아주 뭐 요즘 시끌시끌 하던데 왜 이렇게 백 기자님을 그 모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 좀 얘기 좀 해줘. 해명 좀 해봐요. 도대체 아니 그 남이 자료를 받아갖고 그거 어디다가 그냥 숨겨놓고 막 공개 안 한다면서요? 그 뭔 얘기? 나는 저 은행 트는 것밖에 없는데 무슨 얘기는지. 아니 설명 좀 해봐요. 그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되지. 해명도 어지간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어야 내가 해명을 하지요. 사실은 대산에 저번 우리 기자회의에서 다룬 적 있는 그 대산에 SRF 발전소 그 천연목재 LNG 발전, 천연목재랑 LNG랑 같이 하는 그 발전소가 추진 중이에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지역 언론의 뭐 국장님이랑 저랑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대화가 지금 중단된 지가 2달쯤 됐어요. 근데 이걸 내가 해명을 해야 되는 건덕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국장님이 그 찬성 서명을 잔뜩 받아서 백다현한테 넘겨줬는데 백다현이 그걸 까지 않고 가만히 숨겨두고 있다. 그래서 이 자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런 소문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운동, 생태운동을 그만둔 지 이제 1년이 채 안 지났거든요. 그 기간이 20년이 넘었는데 그 20년의 그 피땀 흘린 그 노력을 그냥 한순간에 날릴 그 배신행위를 그만둔 지 1년도 안 된다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게 나는 굉장한 창의력이 있다. 약간 천재성 있는 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해명을 건덕지도 안 되고
그걸 소문나는 사람이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속으로 소문하긴 하지만 또 저한테 찬성 서명을 받아서 넘겨줬다는 그 편집국장님 무슨 죄가 있어서 끌고 들어가가지고 찬성 서명을 받았다. 저는 그분이랑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지만 그렇게 그 편집국장이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저하고 둘 다 이런 떡이나 주시면 그 비곁을 그렇게 안겨주시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어요. 있으시겠지만은 근데 그 말을 건덕지도 아니고. 그래요. 뭐 보니까 좀 얘기를 들어본 바로 제가 본 옆에서 보는 백가영 씨는 남한테서 그렇게 뇌물을 받는다는 거 아니면 뭐 대가성에 뭐 받고 아니면 그 외에 움직이는 이런 사람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뭐 인간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착한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 뭘 인상적 시켜놓고 그죠? 정직하다 보기에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 그건 뭐 본인 알아듣기고 뭐 저에 대한 얘기도 일부 좀 나오긴 했는데 저건 뭐 말할 가치도 없다고 해서 그냥 왜 우리 가족교는 말할 가치도 없다고 아이고. 나보고 해명을 또. 아니 우리 서산포스트에 대해서 일부 언론하고 이 세력들이 자꾸 뭐라고 하나 모양입니다. 또 그거 우리가 대응하다 보면 뭐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아니 뭐 그런 만 얘기만 들립니다. 그래서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할 가치도 원래 없는 잘 겁니다. 나가면 후방하는 사람이 아, 있어요. 우리가 잘 나갑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집은 잘 나가. 취재하라. 맞습니다. 취재하러. 어. 그리고 요즘 그 현안이 뭐냐면 사실 그 이 재산을 오늘 주제로 얘기는 하지만 사실 어떤 청년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우리 서산 지역 그 태안 지역에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태안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그 군수님이 발표 나올 정도로 기자회견 나올 정도로 경제 상황이 최악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 요번에 그 서해 발전 거기에서부터 서부 발전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이후로부터는 지역민들 소비도 위축이 되고 관광객도 감소했다고 해요. 굉장히 지금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뭐 거기에는 뭐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산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좀 어려움에 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음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맹시장님이 저번에 기자 브리핑 저 간담회 있을 때도 경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신다고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이 살기 좋고 정주 여건이 아주 좋은 그런 서산시 태안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서산포스트는 계속 그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토의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접 이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대산항에 대한 계획 설명하겠습니다. 대산항은 지금 그 컨테이너, 그러니까 화물에 대한 운항, 운송 이거 외에 여객에 관한 그 항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어요. 그게 먼저 했던 용현항과 이번에 최근에 웨이아이항의 새로운 또 개설에 대한 항로 개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새로 그 맹정시장이 새로운 웨이아이 항로 개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용현항 같은 경우는 약간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은 그 서산 대산항 규모는 부산항이 1위라고 봤을 때 우리 6위입니다. 국내 규모로 따지면 뭐 이루 비교가 안 될 정도 물량을 이루고 있지만은 대산항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항만이 발달한 도시는 아주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도시로 한 전문가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2018년 11월 2일에 서산 대산항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굉장히 그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여객터미널에 대한 여객선에 대한 얘기는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고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 백 기자님이 사전에 조사한 거가 좀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중간중간에 저희가 설명드리라고 백 기자님이 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항은 이제 일반 항이 아니고 2006년에 준공된 국가관리항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우리 주차장 가면 주차선이라고 그러듯이 배를 대는 것 선석이라고 하는데요. 대산항은 선석이 31개입니다. 31개의 배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그런 국가항인데 현재 이용량은 1년에 8,000척 정도가 대산항을 드나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장 이완섭 시장님 시절에는 룽청시하고 여객선을 통행한다 그렇게 계획이 있었고요. 이번 맹정호 시장님 시절에는 똑같이 산동받는데 웨이하이시하고 이렇게 여객선을 운행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 걱정은 한국 측 여객 사업자의 그 사업 규모가 지나치게 영세하다. 자본금 10억 미만이고 그래서요. 그 참 서산시는 제주도 좋게 어떻게 그 호텔 건설, 뭐 산태장 건설업자, 여객선 운행업체가 다 10억 미만이더라. 그래서 서산시는 그런 업자를 찾는 제주도 좋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가야 됩니까? 그러면 배 한 척 값이 얼마예요? 배 한 척 값이야 배에 따라서 그래도 저 항공모함이라면 한 20조 원 될 테고 어선이라면 한 2천. 아 누가 여객선 말했죠. 어선이 2천만 원짜리 최소. 여객선이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는데 현재 지난 기간 동안 중국과 오고 가겠다는 여객선을 업자가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세배는 살 수가 없고 일본에서 20년에서 30년을 사용하던 배를 중고배를 싸게 사서 그것을 적어도 3년 정도는 운항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세배를 또 산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어떤 것이 있느냐면 물론 인천에서 제주도까지는 한 455km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서산에서 웨이하이시나 룽청항까지는 355km, 오히려 더 가까워요. 근데 일본에서 사용하던 20년, 30년 된 노후 선박을 사서 운항하다가 사고 난 게 이런 예를 드는 건 참 슬픈 일인데 세월호입니다. 세월호고 그래서 그 중고배를 사서 운항할 수밖에 없다면 거리는 가깝지만 험하게는 중국 항로가 더 험하거든요. 그래서 서산 시민을 그 중고배로 중국까지 그 운송한다는 게 위험 요소가 없는가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계속 하나요? 아니 제가 그 배 가격을 여쭤본 거는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고 하는데 과연 배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는 거죠. 적어도 100억대는 이상은 되죠. 배가 그러니까. 세배라면. 근데 중고가 30억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저분 자본을 대출을 가진 제가 볼 때 사업권 있으면 일정 부분 대출이 될 텐데요. 우선은 우리 맹 시장님도 그렇지만 그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의 장애 업적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한 추진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배를 해야 그렇죠. 그래야 20, 30년을 안정적으로 운행할 텐데 중고로 사서 중간에 사고 나면 만약에 중국에 가다가 중고배가 그 끔찍해서 죄송한 얘기인데 세월호처럼 이렇게 고장이 나면 우리나라 그 구조선이 가는데 그거 중국 영해만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중국의 구조 시스템이 좋은가? 그런 의문이 있어서 시작을 세배로 하는 게 맞는데 현재 여건상 중고선으로 해야 된다는 건 그건 큰 문제다. 그래서 그 업체가 일정 규모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중고 선박을 사용하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용해낭 먼저 아까 했던
용해량을 그 25년 그 미만 거를 찾다 보는데 이제 너무 노선박을 처음에 추천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캔슬되고 다시 이제 선박이라든가 선박을 건조한다든가 아니면 좀 나은 거를 좀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바꾸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지금 그 새로 시작하는 그 웨이하이항의 그 개설 거기도 뭐 새로운 새 선박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 배를 만들려면 몇 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거니까. 그렇죠. 금방 뭐 우리 거기에 딱 맞게 뭐 배를 뭐 만들어준 그거를 사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한데 굳이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여객선에 관한 그 주민들의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여객선이 과연 여객선 항로가 개설돼가지고 개설돼서 주민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어떤 혜택이 오고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 오는가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화물과 여객선과 같이 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여객선의 여객의 비중이 몇 프로라겠죠? 거의 뭐 반반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그 화물의 그 비중도 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화물이라면 뭐 컨테이너인가요? 일부 뭐 컨테이너도 있고 그 보따리상이 가져오는 그런 화물도 있고 뭐 이런 걸로. 사실 컨테이너는 하나 채우기 굉장히 많이 그 물품이 모아지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현재 실상은요. 네.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그 오가는 여객선 사업이기 때문에 여객선이니까 그렇죠. 사람의 비중이 네. 높은 게 사실이고요. 네.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그 항로이기 때문에 이제 한중간 해양 네. 그 회담을 통해서 필요합니다. 운행이 정해지는 건데 이게 한중 카페리라고 그 합작 회사가 생겨요. 그래서 한국이 50% 중국이 50%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자가 10억 미만인데 중국 업자는 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 업자가 자본금이 1조 원이어도 50대 50이니까 한국 그렇죠. 업자가 10억인데 거기서 1조 원 낼 수는 없죠. 네, 그냥 10억이겠죠. 그래서 한 20억밖에 안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우리 대산항에서는 어떤 게 주로 현재로는 여객선에 안 뜨고 있으니까 어떤 물동량이 많은 공단의 대기업의 그 화학 제품이 1차 가공이 돼서 중국의 원료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막대합니다. 그래서 그 물동량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항구 물동량이 6위를 기록해요. 지금 그러니까 어젠가 그 물동량이 뚝 떨어져서 네. 이제 굉장히 그 문제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대산항의 그 역할에 그 비중이 사실은 다른 항만보다 유리한 요건을 가진 게 유화단지를 끼고서 이제 합니다.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건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 화물 물동량이 거의 유화단지에서 그 가공 그죠? 화학 가공물들이 나온 것을 그 중국을 통해서 교류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기반에 계속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정밀화학 단지도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대전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 이 비중이 이번에 대전과 대산 간 고속도로가 조만간에 개통 예정에 있어요. 지금 사업 검토까지 끝난 그 확정. 정원까지면 그 고속도로 뚫는데 그렇게 금방 뚫지는 않잖아요. 그게 이제 몇 년. 지지부진하고. 네, 거기에 뭐 사업단상이나 예산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이 경제라든가 항만 이런 사업 규모는 크니까 네. 짧은 데는 안 되니까 조만간에 그 서산 대산간 그러니까 대산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지금의 물동량보다 훨씬 크게 늘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항만에 그 물동이 있고 뭐 화물이 운송인데 그런 데서 왜 지역민들이 어떤 혜택이 있냐는 부분이. 저는 그 화물 쪽은 뭐 기존에 계속 그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일인데 거기다 지금 여객선을 그야말로 사람을 실어나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여객선을 운영하면서 정말 무슨 우리 서산에 유익이 있는가?
전 그게 궁금해. 만약에 이제 화물도 들어오면 이제 그 세관도 이제 있어야 되고, 그쵸?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터미널이 이제 2년 반 동안 이제 방치가 되는 상태로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저는 여객선을 취향하는 그게 궁금해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 목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유커드로 실어 나르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네. 물론 현재 그 대사랑을 통해서 축복받은 게 있어요. 창경하려고? 네. 태안화력에서 하루에 한 400톤 정도의 우드 펠렛을 실어다가 뜨고 있고요. 또 앞으로 그 대산 지역에 1년에 한 71만 톤 정도의 우드 펠렛이 하역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건 대기업이나 국가 경제의 문제고, 그러면 우리 서산 시민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자고 이걸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나서고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우리 우이분 성으로 바꾸지 말아주세요. 예, 장애가 기자님 말씀처럼 그 국가 경제나 기업 경제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서산 시민 경제는 과연 어떤 이득이 있을까 하고 아무리 찾아도 자료가 없잖아요. 네. 제가 걱정스러워서 가면 이제 그걸 알아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대체 뭐 때문에 이걸 하느냐 했더니 농정과에서 위에시에다가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판촉 활동을 한번 했답니다. 2, 3년 전에 했겠죠. 그런데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게 여객선에 오가면 보따리 장수도 오갈 수 있고, 거기에 한국산, 중국산 농수산물이 오갈 수 있어요. 가공돼서. 그러면 우리 농산물을 거기다 파는 데 유리할지, 아니면 중국 농산물이 서산에 와서 서산산 고춧가루, 서산산 마늘로 탈바꿈돼서 국내 소비되어 있는 게 더 많을지,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접근이 전혀 없어서 걱정스러워서, 서산시가 도대체 몇 년 전부터 그 여객선 띄운다고는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 중이냐 했더니 없어요. 아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백 기자님이 스케일이 그렇게 작은 게 몰랐네. 지금 그 부산 같은 경우는 세계 6위 정도 규모의 그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는 그 교육을 위한 이런 인프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 여객이라 하면은 아까처럼 우리 단순히 보따리상으로만 우리 생각하지 말고 아까 농산물 유통 그 정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우리 기자회의에서 이 강수가 나오기 아니 나는 이게 기대 이하의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그런 저 담당자 얘기도 그렇고요. 시설들이 이제 들어온답니다. 이래서 창고도 필요하고 이제 집안 이런 운송도 필요한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 하다 보면 기반 시설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살기 위한 아까처럼 그러기 없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오해 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환경들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단순하게 우리가 여객선 와서 사람이 그 보태상만 걱정해갖고 구대기문서 잘못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대표님 말도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거기 뭐 세관도 들어오고 뭐 어떤 부대 시설이 온다고 해요. 사람이 필요하죠. 거기 근데 환경 오염이 많이 된 상태에서 거기를 누가 갈 것이며, 또 이제 고급 인력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설명하세요. 그러면 사람 이제 인력이 이제 충원이 된다고 치면 뭐 많아야 한 300? 더 많으면 500? 그러면 이전에 스케이트도 작으시네. 아니요, 그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봐요. 아니요, 왜냐면 대부분의 이제 그 컴퓨터로 이제 제어가 되고 이제 시스템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진 않아요. 제가 항만청이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굉장히 사람이 많았는데 자꾸 줄거든요. 제가 지금 근무한 회사도 계속 줄어요. 왜냐면 그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것도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좀 많이 줄더라고요. 근데 그 가족이 온다.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세관이라든가 이쪽에만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건이 들어오면 화물이 들어오면 그걸 처리하기 위한 잠깐 그 보관하는 시설, 또는 그걸 운송하는 시설,
또 그 다음에 또 그걸 그 안에서 또 어떻게 처리하는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필요하다는 그 거죠. 시에서 300명 잡았더라고요. 그거를 네, 그 어떤 인원을 그 인원을? 아들 신문에 나왔어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300명 잡아서 그 가족까지 들어오면 한 1000몇 명, 전 4인 기준에서 한 1000몇 명 될 거다. 근데 저는 가족은 대부분 안 들어온다고 봅니다. 뭐 지금 서산에 기업에서 들어와서 외부에 들어온 기업들이 가족이 따라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저부터 안 들어와요.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 더 나은 환경을 놔두고 내가 여기 서산까지 오겠냐. 남편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요. 대부분의 아내들은 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항만은 사실은 이게 주말부부로 살죠. 아마 지금 세계적으로도 항만을 낀 도시들은 대부분 그렇죠. 의학적 발전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쇠퇴되지도 원래 뭐 않고 강을 끼고 무기력이 네. 발달했어요. 이걸 우리가 단순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아까처럼 당수를 먹을 만큼 조그맣게 소금하고 여기는 뭐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니까 우리 그러지 마시고 근데 말 잘라요. 죄송합니다. 하십시오. 여기에 지중해 패권도 해양 당연하죠. 무역을 뭐 처음에 해상무역. 지금 피니키아라고 지금 시리아 지역 잡았다가 카르타고가 잡았다가 나중에 로마가 잡아요. 로마가 1000년 이상을 제국이 되는데요. 그렇게 했다가 동양에 오면 일본이 제해권을 잡으면서 러시아나 중국을 무찌르고 그 식민지가 하고 현재는 미국이 대서양 항로와 태평양 항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세계제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해양으로 진출의 중요성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근데 3년이 전략적 위치상 네. 우리나라 남쪽에 부산이라는 기가 막히게 크고 좋은 허브 항구가 있고요. 서쪽은 인천이 있고 동쪽에 생긴다면 뭐 북한이랑 경제협력을 한다면 원산 정도가 전략적으로 항구가 될 만한 것이죠. 항구가 되려면 큰 배가 드날릴 수 있는 일정한 수심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산항까지 큰 배가 들어오지만 삼계포까지는 어려워요. 수심이 안 돼서 바닥에 긁히기 때문에 이 서산은 이제 부산이나 인천 같은 항구는 되기가 어렵고 금산항도 좀 그렇다면 허브나 이런 국제적인 허브나 막 배를 화물을 갈아 태우거나 이런 거는 어렵고 그냥 충청남도 혹은 경기도 일부의 화물을 외국으로 보내는 데 정도. 그리고 서산에서 과연 대륙간 이동, 그러니까 뭐 태평양을 건넌다든지 인도洋을 건너서 수출 화물이 실릴까? 그런 건 인천이나 부산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현재는 대산에서는 이런 플라스틱 재료, 뭐 비닐 재료 이게 납타 이런 거거든요. 그 정유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걸 실어서 중국에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전략적이고 뭐 허브고 이런 거보다 이게 구체적으로 서산 태안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되고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까에 초점을 맞춰야 우리 시민들이 볼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게으른 우리 박승호 기자가 또 할 말 있다고 하니까 저에 한번 대한 강력한 기회를 한번 주시죠 뭐. 네. 그 여객운 대사랑의 여객이나 그리고 물류가 발달하면 서산이나 태안의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떨어져요? 예, 그 대사랑부터 이런 물류나 이게 발달하면서 그 농산물이나 그리고 어떤 수입자재 우리가 나무 같은 게 전부 수입해 오잖아요. 이 수입자재 같은 게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할 거예요. 물류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물류가 제일 저렴하니까. 그죠. 물류가 인천 같은 경우는 목재, 그다음에 농산물 이런 게 가격이 많이 싸죠. 싼 이유가 거기에서 배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판매가 되고 거기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농산물이 싸지는 이유는 하다못해 수입하는 농산물이 다른 도시로 나가겠지만 태안이나 서산이나 이쪽에 풀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시장에 풀리게 되면 그 시장에 있는 물건들이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겠죠. 단 국내산과 외국산이 서로 구분하지 못할 단계가 되면은 그게 이제 가격 하락이 되고 그다음에 또
농산물의 또 원산지 규명이 잘 돼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자재 같은 게 그 물류가 발달하면서 서산이나 태안이나 그 일반 장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가져와서 저렴하게 팔 수가 있으면은 그 시장성이 많이 다운될 것이다.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격 면이나 이런 게 보면 다른 타 지역보다 서산하고 태안이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뭐 자재나 이런 농비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데 그렇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그럼 농산물 국내산이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내산이 싸지는 게 아니라 중국산이 그 많이 중국산 팔잖아요. 물건이 오면은 국내산 소비가 적어질 거 그렇죠. 아니에요. 소비 대체가 되니까 이제. 그렇죠. 소비가 적어지니까 근데 저는 중국산을 안 먹거든요. 아 근데 중국산이 이제 다 써있대. 아니요, 그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직거래를 주로 하는 편인데 그러면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는 분들 아 그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이 지역이죠. 서산 지역을 서산 말씀하시는 지역에 거예요. 예. 아 그거는 이제 이번에 어제 이제 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기자 브리핑을 하는 바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저 방송에 좀 잠깐 오류가 생겼습니다. 우리 자고 있죠. 화면에서. 자기로 쓰는 방송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더 사야겠네. 서산포스트가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저런 광고 좀 많이 해주세요. 지금 나오나요? 네. 방송 좀 확인해 주세요. 나와요. 네. 나와요. 네. 일단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 아니라 조금 빨리 속도로 하겠습니다. 어제 그 농업기술센터 그 소장님 브리핑이 있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급식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운영하는 게 있어요. 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안에 지금 현재 그 지역 농산물 소비를 갖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충당을 하고 그 높이고 또 기업들이 활용하고 관공서에서 활용하는 이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비중을 좀 높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는 좀 반영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급식 분양받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싼 중국산을 하면 훨씬 정말 우리 세금이 나가는데 덜 들어간단 말이에요. 국내산은 조금 더 비싸고. 그런데 굳이 그거 비율을 막 100%로 하겠다는 건 지금 아니잖아요. 국내산은. 아, 제대로 가능한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그뭐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그러면 저거나 결국 가난한 사람이 중국산 먹어야 되겠네. 중국산이라고 싸진 않아요.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수입업자들이 중국산을 싼 걸 사와서 그렇죠. 중국 술을 천천만에 와서 6개월 동안 풀어놓고 길러요. 그럼 이제 한국산데요? 한우가 되는 거예요. 하긴 누가 그런 말 한우가 되지 말고 국내산 소가 되는 네, 거죠. 그렇지. 네. 한우처럼 파는 거지. 그런 이제 지금 원산지 자체가 그런 이제 우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걱정하는 건 정식 무역을 하면 보따리상이 아니라 컨테이너로 실어달라고 그럴 테지만 이제 보따리상이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대자루 2개의 고추를 갖고 와요. 고추 가루나 그리고 가끔 마대자루 2개 가득 채운 고춧가루 이거 우리나라에서 팔면 굉장한 돈일 거예요. 그 차상 나올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우리 비양심적인 상인하고 대타게 되면 그게 국산에 대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지역의 농가가 초토화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는 안 돼도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나 프로그램을 운영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정확하시다. 짝퉁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명품을 짝퉁 만들어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방향은 지금 이제 엉뚱하게 가고 계시거든요. 아니 그 보따리 상들이 그걸 많이 갖고 들어오잖아요. 뭔 보따리 얘기인가? 상들이 아. 그 명품 짝퉁을 많이 제작을 해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도 사실 이렇게 관세하고 관련된 부분이 서산포스트도 짝퉁 만들어 가볼라나요? 그거는 별로 수준이 안 지금 맞아서. 수준에 안 맞아서 아니 수지. 이게요. 그 세관에서요. 짝퉁 절대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세관에서요. 그 하다못해 그 짝퉁 물건이요.
여기에 뭐 프라다라고 써 있잖아요. 프라다고 써 있는 물건들은 절대 줄 수가 저도 하나 없어요. 갖고 들었는데 하면 안 닿던데. 하나는 가지고 제가 신고해 드릴게요. 하나는 자기가 핸드백처럼 가지고 들을 수 아,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는 짝퉁 들었는데 오리지널이라고 관세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짝퉁이다 그랬더니 하나는 그것도 안 잡고 관세를 이제 결국은 안 그럼 이제 받았어요. 보따리 사는 아니 이런 우리나라의 제도나 제대로 법이 진짜 검역이 될까요? 그 수준 낮거나 수준 낮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네, 이게 그렇죠. 그 독일, 일본 걸 그대로 갖다 베꼈기 때문에 그 수준은 높은데 그거 운영을 노하우 왜 그런 규칙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관도 그냥 아주 쉽게 통과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사실 공항 나갈 때 음식물 못 갖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냥 암암리에 다 갖고 나가요. 노띠리야. 예, 왜냐하면 검역 사실 음식물 반입이 원래 안 되거든요. 근데 다 되더라고요. 예. 예. 삼성이 아니라 어느 삼성. 정도의 세관을 통과할 때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냥 알면서도 넘어가줘요. 알면서도요. 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전체 다 하다못해 우리가 컨테이너 하나 들어오죠. 그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하겠죠. 열지 않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렇죠. 용량이 얼마인지 스캔까지 다 돼요. 근데 마약 상태 열지 않고 확인한다는 말씀. 그치, 네, 열지 그거는 않고. 저는 알아요. 네, 그냥 이제 뭐 근데- 그거는 아는데 그런데 왜 마약상들이나 이렇게 들어오냐고요. 조그마한 가방 하나 있죠. 이 많은 백 하나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사람이 들어가 있던데 외국은? 그 확인이 예, 가능해요. 예. 그런데 왜 들어와서 자, 들어가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이게 이제 대단한 얘기다 보니까 세관에 관한 쪽으로 방향이 좀 바뀌는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적어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처럼 여객선에 좀 아까처럼 보따리 나 그런 물건이 아까처럼 이익이 되는 이익 쪽. 그렇죠. 좀 이익을 기업인이 받을 수 있죠. 좀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좀 이점도 있고 네. 아까처럼 피해도 있고 이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대에 진짜 하지도 않는데도 어떤 이익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근데 지금 그중 하나가 지금 대사랑에 그 정박해 있는 그 선박들이 유해물질, 그 미세먼지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들을 내뿜고 있는 거가 있어요. 그 굉장히 심각한 지경인데 그 연안 그 바깥이 바다 이게 육지와 멀리 있을 때는 벙커시를 떼다가 그 항구에 가까워지면 이제 경유를 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경유도 사실은 엄청 난 양을 띄우기 때문에 유해가 된단 말이에요. 엄청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전기 연결해갖고 유선 케이블 연결해갖고 온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나오고 있대요. 근데 현재는 우리 지역의 그 대기를 오염시키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개선 부분도 예. 이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걸 지적을 하고 그래야 개선되니까. 그 선박, 대형 선박 화물선 같은 한 축이 승용차 몇천 대분의 연료를 떼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국제적으로 선박 운영에 대해서 합의된 과정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앞서가거든요. 그 배를 이중 엔진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 그 선진국의 근해에서는 LNG만 떼게 돼 있어요. LNG만 떼고 우리나라는 안 지켜지는 거죠. LNG 떼고 조금 자기 나라 영역을 벗어날 때는 경유 떼고 이제 그 국내상에서는 이제 벙커시 떼는 거예요. 시커먼 연기 막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산항에서 볼 때 시커먼 연기 안 낸다고 해서 그 배들이 깨끗한 연료만 태워서 미국 가 그런 게 아니고 먼 바다 가면 막 시커먼 거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와서 돌리고 뭐 했을 때 공회전 시키기만 해도 승용차 몇천 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시민단체들이 좀 감시하고 강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질병 문제. 그래요. 일단 마무리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을 환경부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제도들을 만든다고 이제 나왔어요. 어제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또 이제 아까 공해
환경에 대한 오염에 관한 문제도 있고 지금 이제 이 기자님 말씀하셨던 이제 뭐 질병에 관한 잠깐 언급을 하고 의견을 주세요. 아니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 사실 이제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정말 옛날에 어떤 바이러스가 생기잖아요. 근데 검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검역을 미세먼지. 하도 그러니까 뭐그 사람을 몸을 통해서 들어오죠. 근데 검역을 다 하죠. 근데 왜 구제역 같은 거는 검역을 해도 퍼지냐고. 예, 우리나라 참 AI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새들이 날라가.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검역을 해요. 근데 그 중국에서 올 때도 하늘에서 오고 검역 안 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물건에 묻어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농산물에도 뭐 유전자 변형이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근데 저는 그런 문제도 정말 이게 대산항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까지 세세하게 해서 정말 서산 이렇게 살아가 지금 환경 오염, 대기 오염 여러 가지 그냥 사는데 정말 이사만 갈 수 있으면 이사 가고 싶을 정도인데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예. 그 우리가 홍합이랑 비슷한데 그 삶아먹고 죽기도 하잖아요. 담치인가요? 네. 그게 그 조그만 새끼나 씨앗이 배에 붙어서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먼 외국에서 배에 붙어가지고 그게 와서 여기 떨어지는 거죠. 네. 그 태평양이나 이런 그 섬이 아주 그 동물들의 낙원이었는데 배가 거기에 새끼를 잡아먹고 뱀이 고양이 때문에 새가 전멸하는 섬도 있고 물론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건 다 같이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입지가 그 바다를 통한 무역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식량도 한 80%를 수입해야만 살고 뭐 에너지도 한 95% 이상을 수입해야만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역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가척이 맞는데 그걸 어떻게 안전하고 우리한테 최대 이익이 올 것인가 그 고민을 꼭 해야지. 지금 그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좀 범위가 넓어지는 중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얘기가 되는데 이거 너무 우리 하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대산항이 우리가 인접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피해를 본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고 이익을 볼 수 있으면 이익을 봐야 되겠죠. 혜택을 봐야 되고 피해 보는 걸 최소화하고 예. 혜택을 보는 걸 좀 키우는 것이 지자체장의 역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관리들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중에서 내갖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그 아까 환경 문제도 그렇고 아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 다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산항이 앞으로 발전돼서 우리 서산에 아주 기여를 하고 정말 경제 기여하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거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바쁜 시간에서 나와서 우리 기자님 조사 잘 해주시고 옆다리 흘러가는 거 조금 실수도 하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이분 기자님 고맙습니다. 우리 저 백 기자님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좀 들은 것 같아서 좀 찝찝하죠? 이거 가라대축이라고 그래요. 가라대축. 내가 오늘 그것 좀 하고 있어. 대표님 면세점도 수업계획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청남도에서 그 누구지? 그 조한영? 국장이 나와서 얘기했어요. 네. 유비시미스 나오고. 그런 것뭐 사람들이 막 오가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왜냐면 어떤 조의원이 그랬대요. 대산항에서 내리면 볼 게 바다밖에 없는데 아니면 그래서 이제 통로만 된다. 그래서 서산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게 너희들이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또 기울인 우리 박수홍 기자님 오늘도 짧은 말씀 그래도 임팩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SC